그 자원순환센터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마포구 때문에 좀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광역자원순환센터지만 이 순화된 표현이고 옛날로 치면 이제 소각장이잖아요. 아니 이거 오해세요. 예. 아 그럼 좀 다시 한번 저희는 이제 분리수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지금 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잖아요. 네. 폐기물 그 다 가장 핫하고 지금 특히나 마포 같은 게 가장 핫한 곳인데요. 저희가 2024년에 김포 매립지가 매립을 25년인가요? 2025년에 김포 매립지에 매립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하고 달리 70% 이상은 김포 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있어요. 다른 곳은 광역 체계가 돼 있어서 금천하고 은평구만이 그런 체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평구는 20년 전에 그 광역 체계를 만들 때 당시에 우리는 땅만 사놓고 20년 전에 땅만 사놓고 그거를 짓질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또 2025년 되면 김포 매립지에 이제 매립을 못하는 상황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필수 시설을 또 짓게끔 우리가 그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구청장의 책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민선 7기에 시작할 무렵에 그러니까 전임 청장이 이제 서대문 마포 은평구에 그 환경 빅들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때 서대문에서는 음식물을 책임지고 마포는 소각, 우리는 재활용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반지하로 짓겠다. 그 전임 구청장 그랬었는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못 짓게 했어요. 못 짓게 하고 대신 다음 구청장이 짓게끔 하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고 또 제가 이제 구청장이 되면서 그것을 반지하를 저는 완전 지하화하고 또 그 위에다 체육시설을 짓겠다 또 공약도 했고 저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이 다 공약을 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이제 지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서대문이나 마포구도 이미 시설이 있었고 저희 은평구만 시설을 지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짓는데 전국 민원 1위를 달리면서 그걸 짓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 진관동 자체가 20년 전에 땅을 사놨지만 거기가 58,000 전국에서 제일 큰 동입니다. 인구가 58,000 각각의 뭐 어디 지방 도시에 하면 지방의 군 같은 경우에도 3만 4만이 되는데 여기는 한 동이 58,000명 정도가 사는 동이에요. 진관동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지으려고 하니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 민원 1위를 달리면서 달렸지만 그 주민들을 제가 직접 설득하러 다녔고요. 40개 단지 중에 20개 단지를 직접 설득하러 다녔고 또 그 와중에도 뭐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주민들과 같이 어떻게 정말 좋은 재활용장이 지을 수 있을지 그런 것도 논의해가면서 하나하나 지금 지어내고 있고요. 2024년 지금 4월 정도면 그게 완공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토목공사뿐만 아니라 이제 건축 공사를 좀 또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공사 진행 중이신데. 네네네. 지금 현장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 현장 물론 이제 조금 이제 올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이제는 본인들이 아시고 2년 동안은 굉장히 너무 힘들었죠. 뭐 거의 저희가 이 구청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인 그 인신 공격부터 시작해서 뭐도 못하고 뭐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 다 많았죠. 그렇지만 그거를 이겨내고 짓고 있는 거고요. 또 저희는 원래 500억 600억 정도 처음에 500억에서 600억 정도였는데 완전 지하화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1000억이 좀 넘는 그런 공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그 서대문 마포 은평구이기 때문에 서대문하고 저 마포에 여러 가지 그 비용 분담이라든가 이런 분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분담까지 해가면서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서로가. 네. 이 어떤 이제 말씀하신 이제 어떤 그 쓰레기 관련된 이제 매립이 되든 재활용이 되든 음식물이 되든 뭐 소각이 되든 진짜 반대가 엄청 심한데 네. 어느 정도 설득을 하셨으면 이 민원에 대처하셨던 그 가장 첫 번째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 우리 직원들 맨 처음에는 보냈어요. 직원들 보내서 설득을 좀 해라 그렇게 보냈는데 직원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왔어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40개 단지 중에 20개 단지를 다니면서 꽹과를 치고 욕을 하든 뭐라든 쭉 설명을 드렸어요. 20개 단지를 막 그 체육관에는 한 800여 명이 모여서 그 하는 곳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뭐 실신하는 모양새라든가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뭐 거기서도 꽹과리 두들기면서 욕하고 뭐 김미경 물러가라 했었지만 그것도 현장에서 다 현장 설명회도 해내고 그렇게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우리 모아모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아모아 사업이라고 분리수거하는 건데요. 모아모아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어떤 사업이냐면 저희가 이제 광역자원순환센터에 우리가 150톤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150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깨끗한 재활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에요. 우리 은평구는 그 베드타운이기도 하고 저층주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아파트 비율이 40%여서 나머지가 저층주거지에 분리수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깨끗한 재활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재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저녁 6시 정도부터인가요? 6시부터 4시간 정도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바구니 같은 것들이 저희가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8가지 정도로 분리수거를 하고 또 여기에서 이 자원관리사라고 해서 한 350명 정도 한 곳에 150군데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 3명, 2명에서 한 3명 정도의 자원관리사라고 해서 이분들이 분리수거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효과가 어떤 거냐면 골목마다 골목이 살아나는 거예요. 골목 문화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올 때 거의 지금 한 장소에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을 저희가 그 자원관리사로 위촉을 했거든요.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위촉이 되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알게 되니까 분리수거할 때 깨끗하게 자원을 깨끗하게 해서 나오고 두 번째로는 가지고 나오면서 또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나와서 또 손잡고 나와서 분리수거를 직접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산교육을 시키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잡고 나오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나오기도 하고 또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손잡고 나오기도 하고 밤 시간을 온전하게 그 시간을 그 가족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지고 나올 때마다 저희가 페이백을 해드렸어요. 쓰레기 봉지를 하나씩 또 돌려드리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분들이 골목 문화가 살아나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자원관리사분들을 교육을 또 시켜가지고 어딜 보내냐면 학교 현장으로 보냈어요. 학교 가서 분리수거 이런 것들 교육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원관리사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환경 지킴이 이런 활동을 계속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더 할 정책이고 또 이번에 제가 UI의 평생학습에 대해서 이번에 다녀왔는데 독일에 다녀오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 부분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환경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 평생교육 안에 특히나 환경교육은 또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정말 이 교육만큼은 환경교육만큼은 꾸준하게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모아모아 사업이라든가 환경관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말 잘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